네, 먼저 논문을 발표하기 앞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았을 때 승용차는 우회전 사고 비율 대비 전체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았으며 승합차, 화물차 및 건설기계는 우회전 사고 비율이 전체 보행 사고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관련 보행 사고가 시작되자 금년도 1월 22일부로 우회전 개정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소행으로 우회전 의무를 명확화하였고 이 법안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2023년 4월과 5월 사이 검색된 사고 사건에 대해서 공통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도심 구간 내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발생했으며 횡단보도 도로에 보행자가 피해를 받은 사례들입니다. 또 가해 차량들은 전부 대형 차량이었다는 공통점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발전이 되면서 여러 산업군에 직접적으로 자동화가 속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대형 차량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되는 플랫폼들의 공통점은 기존 상용 차량보다는 훨씬 더 빅사이즈한 사이즈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또 이런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한 플랫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인지 음영 구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음영 구역을 없애기 위해서 센서가 추가적으로 설치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전체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무자들은 항상 최적의 성능을 위한 최소의 비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에 차관해서 추후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닌 대형 차량도 역시 인지 음영 구역을 고려하여 설계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여러 엣지 케이스에 따라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전과 같은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우회전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에 차량에게 보행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차량이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연구들 및 기술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최근에 생긴 우회전 전용 신호등부터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보행자 시스템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우회전 사고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논문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우회전 구조화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 및 기술들은 보행자에게 미리 경고해주는 제도적인 방치책일 뿐 근본적으로 차량에게 보행자의 위치를 전달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회전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보행자 맞은편에 센서 설치를 하고 도로변 센서로 보행자 검출 후에 보행자 위치를 차량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차량은 기존 센서의 최대 인지거리 밖에서도 보행자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차량의 센서 음영 구역 내에서도 보행자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방법을 구현하고 실험하기 위해 시뮬레이터로서 저희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던 세 가지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했고 파일럿 시뮬레이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럿 시뮬레이터는 우선 센서 설치가 용이합니다. 라이다와 카메라의 특정 파라미터도 조절 가능하며 데이터 전송 속도도 실험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스 플랫폼과 호환이 가능하여 RBG와 RTT와 같은 편리한 툴도 100% 호환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파일럿은 차량 외에 다른 벡터에도 센서가 설치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교차로 내에서 센서를 설치해야 했고 이를 만족할 수 있었던 시뮬레이터는 파일럿가 유리했기에 파일럿 시뮬레이터를 연구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시뮬레이터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맵으로는 파일럿에서 기본으로 주어지는 맵을 사용했고 해당 맵에 포함되어 있는 2인 교차로를 선택했습니다. 벡터로서 차량은 대형 차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버스 모델을 선택했고 보행자 모델을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실험에 맞춰서 시나리오도 다음과 같이 구성했고 센서는 카메라 라이더 센서를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에고 베이클 차량의 세팅입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된 센서는 32채널 라이다 센서이며 라이다 데이터는 PBRCN 디텍션 모델을 통해서 보행자를 추론합니다. 다음은 로드사이드 센서 프로세스입니다. 사용된 센서는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이며 라이다는 128채널 라이다를 사용했습니다. 라이다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PCL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마지막 클러스터링된 보행자 정보에서 3D 박스를 추출합니다. 카메라 데이터는 율로 V5 모델을 스폰바하여 보행자의 위치가 포함된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센서들은 아래와 같이 카렐라에서 제공하는 임의의 구조물에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라이다 데이터는 관심 영역을 지정하여 필터링을 거치고 지면점을 제거하여 클러스터링 작업에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적절한 파라미터로 보행자를 검출할 수 있게 클러스터링 작업을 진행했고 클러스터링 작업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카메라 데이터는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루 V5 모델을 통과하여 보행자를 검출합니다. 그 다음은 클러스터링된 3D 박스를 2D로 투영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이다와 카메라는 서로 다른 좌표계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 두 좌표계 간의 변환관계를 정의하는 작업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지칭합니다. 저희는 오른쪽에 본 수식과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클러스터링 3D 박스를 2D 이미지로 투영할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스 융합 단계입니다. 앞서 진행된 카메라 이미지로 투영된 클러스 박스 정보와 율로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된 보행자 박스 정보와 융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박스의 합집합과 교집합의 비율을 계산하여 스코어를 내는 방식의 IOU를 채택하였고 그 IOU의 스코어에 따라서 박스들을 융합했습니다. 스코어는 0.8523일 경우에만 보행자로 지정하여 그랬을 때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시나리오 설정입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각기 다른 이유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차량은 기존 센서의 최대 인지거리 밖에서부터 주행이 시작된 시나리오며 시나리오 2는 차량의 음영구역과 사고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행자를 사이드워크 밖에 위치시켜 구성을 시킨 시나리오입니다. 저희는 이전에 앞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대로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보행자는 지정 위치에 보존되는 상태를 유지한 채 데이터를 취득했고 센서 데이터를 취득할 때는 로스 메시지 필터 패키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동결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취득된 데이터는 라이다 카메라 데이터 각각 500장 취득을 했으며 정확한 결과 비교를 위해 각각 그 작업을 수행했고 이후에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상적 평가를 하자면 인지거리 밖에서의 차량 라이다는 기존의 라이다의 스파시티함으로 인해 보행자가 데이터가 제대로 찍히지 않으면 그에 따라 기존의 디텍션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는 최대 인지거리 밖에서도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음영구역에 대한 정상적 평가입니다. 음영구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수가 부족하다 판단되면 디텍션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알고리즘이 적용됐을 땐 차량을 오른쪽 사진과 같이 보행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더 설명을 좀 첨부해서 드리자면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 점이 이제 3D 월드상에서의 보행자 위치를 표시한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사실 음영구역 내에서 검출이 된 보행자 한 명과 보행되지 않는 한 명을 피규어로 이제 슬라이드에 첨부를 한 사진입니다. 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본 연구에도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현재 보행자 상태는 정적인 상태입니다. 동적 데이터 수가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추후에는 보행자 동적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학습해서 새로운 결과를 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에도 이제 불구하고 차량이 보행자를 가리면 또 다른 음영지대가 발생되어 보행자를 검출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왼쪽에서부터 그림의 피규어에서 보면은 원래 있었던 보행자는 2명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가운데 피규어와 같이 차량이 진행을 하다가 도로변 센서를 프레임에 이제 가리게 되면 결국에는 검출되는 보행자 수는 오른쪽에서 같이 한 명밖에 검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음영 구역을 또 따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후에는 교차로 내에 있는 모든 모서리에 센서를 설치해서 음영지대를 이제 제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본 연구는 결국 안전한 모빌리티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입니다. 네,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